1억 미만의 소액으로 다가구를 사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물건을 골라야 돼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서민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는 현금 흐름인 것 같아요. 현금 흐름. 이제 매달 내가 아무 일을 안 하더라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해외 여행을 가 있거나 뭐 때로는 내가 아파서 누워 있어도 나한테 매달 꼬박꼬박 꽂아주는 월세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서민들이 가장 꿈꾸는 게, 저도 이제 많은 교육생들을 상담하다 보면 마지막은 작은 돈으로 가져와서 이제 뭐 빌라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여기저기 투자를 해서 제일 마지막 꿈은 다가구로 가시더라고. 다가구. 그래서 월세 받는 게 모든 사람들의 하나의 로망이다. 그런데 이 다가구를 알면 사실 별게 아닙니다. 그런데 모르다 보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월세를 받는 거는 좋은데 건물 관리는 어떻게 하냐, 대출은 신탁대출 받으면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느냐,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하던데 이제 안 해봤으니까 걱정부터 앞서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는 지금 서울 사는데 물건은 지방에 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나는 아직 아기들이 어려서 서울에 살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아니 뭐 신랑도 관리 안 하면서 굳이 건물까지 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물은 말 그대로 그 지역에 건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회사들도 있을 것이고 그 회사가 없는 지역은 중개사님을 통해서 대신해서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여기저기 월세 받는 게 제가 직접 관리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제 임대로 들어오는 데는 모든 것은 관리회사에 맡겨서 저는 그냥 말 그대로 돈 찍히는 것만 확인하고 있어요. 이렇게 관리하는 거지. 그리고 강남의 많은 건물주들이 직접 세입자들하고 관리하는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봤어요. 대부분 관리회사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뭐 관리비가 많이 나가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더 편하기 위해서 건물주가 되는 거고 월세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오늘은 대전에 있는 물건인데 제가 어제 오늘은 뭘 할까 고민하다가 물건 검색을 했어요. 그런데 괜찮은 물건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오늘 물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물건을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서구 계룡로 땡땡 분길에 있는 물건이고 토지 면적은 54평입니다. 54평이고 건물은 88평 그리고 감정가는 6억 2,400에 한번 유찰되어서 지금 4억 3,600만 원에 진행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그러면 사진부터 보도록 할게요. 겉은 이렇게 인조 대리석으로 마감했는 물건이다. 보일러가 여기 두 개 있는 거 보면 보일러실이 별도로 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크게 뭐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는 없는 거다. 옥상은 방수를 한번 해야 될 상황인 것 같다. 그런데 현재까지 방수를 안 했는 거 보면 누수에 대한 하자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다고 우리가 추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 기준은 2011년 4월 26일이고 배당 종기일은 2023년 7월 27일이다. 그래서 전입이 빠른 세입자가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 그런데 말소 기준이 2011년이고 현재는 2024년이니까 그럴 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도 대항력이 있는 사람은 한 분이 있다. 그런데 여기는 101호 거주자인데 101호 거주자가 대항력이 2007년부터 현재까지 있다. 전입일자는 없고 확정과 배당 요구만 했다. 그러면 요 분이 누군지만 우리가 체크하면 되겠다. 요 분 또 302호인데 전입일자는 없고 확정일자고 배당 요구만 했다. 아까 그분들은 뭐 하셨다?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가셨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금 건저당이 금액이 얼마 없기 때문에 돈은 다 받을 수 있는 세입자인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금액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굳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권리는 문제는 없는 물건이다. 그러면 이런 다가구를 볼 때는 첫째는 뭘 봐야 되느냐면 공부상과 현황을 보셔야 돼요. 공부, 말 그대로 우리가 정부에서 발행하는 서류가 있죠. 이걸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데 이 공부상의 현황도랑 현장에 가서 실제적인 모양이 똑같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건축물 대장이다. 건축물 대장인데 여기 보시면 호수, 가구수, 세대수가 있는데 호수가 몇 개 호다? 15개다. 그러면 방이 15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문이 15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입자를 나는 15명의 세입자를 받을 수 있는 물건이다. 물론 내가 현황들을 정확하게 떼보셔야지 세움터에서 서류를 뗄 수 있죠. 떼보셔야지만 15호수가 원룸인지 투룸인지 때로는 1.5룸인지 3룸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움터에서 서류를 떼든지 아니면 가까운 동사무소 가서 요 번지수를 알려주면 현황들을 떼준다. 그러면 이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꼭 뭘 해야 된다? 체크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물 대장으로 봤을 때는 총 15개의 호수가 있는 물건이구나. 1층 5개, 2층 5개, 3층 5개의 다중주택으로 만들어지는 물건이고 허가일은 2010년이고 사용 승인일은 2011년이다. 그래서 지금은 2024년이니까 13년, 만 13년 되었는 물건이다. 주차는 5개 2대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는 다중주택이니까 어쩔 수 없이 2대만 가능하도록 설계를 뽑았다. 그런데 주차가 불편하면 어떨까 고민을 할 수가 있지만 그 부분은 제가 이따가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위반사항, 변동사항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자체는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물건이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지금부터 조금 귀를 열어놓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대전 서구 갈마동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 갈마동 주위는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이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위치예요. 여기 월평동, 갈마동 이 섹터가 한마디로 다가구촌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런 다가구들이 혼재되어 있는 위치다. 그런데 핵심은 지금부터 있어요. 이 위에는 뭡니까? 이 위에는 대전 1호선 전철역입니다. 전철역. 근데 우리 해당 물건은 전철역에서 조금 떨어진 역이 있어요. 맞죠? 여기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여기는 대로입니다. 대로. 큰 대로가 있고 우리 거 바로 앞에가 뭐냐면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방 물건을 볼 때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서울 살 때는 당연히 전철역에 가까운 게 땅값이 비쌀까요? 저렴할까요? 당연히 비싸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 대전이나 지방 중소도시로 가면 이런 전철이 있는 지역과 또 없는 지역으로 또 나눠지는 경우가 많아요. 대전은 전철 1호선밖에 없는데 생각보다는 이용객들이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 대로변에 가까이 있는 것들이 땅값이 얘들보다는 제가 알아보니까 300~400 정도 여기가 더 비쌉니다. 위에보다는 전철 가까운 데보다는 이쪽 지역이 대로변이 땅값이 300~400만 원 정도 더 비싸다. 무슨 말 이해돼요? 왜 더 비쌀까? 당연히 수요가 많기 때문에 더 비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갈마동, 월평동 이 일대는 이렇게 전철 타고 이동하시는 분보다는 결론은 대로변에 버스 타고 이동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구나. 요거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일을 하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을 조사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보다는 벗어나지 않은지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걸 몇 년 전에 알았는데 항상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에 가까운 게 더 비싼 줄 알고 많이 접근을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과 조금 벗어나는 경우가 지금 대전 요 일대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은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보고 입찰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다가구는 결론은 내가 월세 수익이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공실이 안 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실이 안 나는 게.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한 층에 5개 방식이 있어서 100% 원룸인 거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원룸의 시세가 얼마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 우리 정도의 연식은 원룸의 시세가 얼마냐면 한 달에 3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30만 원. 그러면 한 달에 방 한 개가 30만 원이고 플러스 관리비는 별도더라고요. 관리비는 별도. 요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방 다가구는 월세 안에 관리비가 포함되는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대전 이 지역은 월세 플러스 관리비를 별도로 받고 있더라.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방이 15개나 있고 때로는 18개 있다 그러면 관리비가 월세에 포함되는 지역은 내가 그 월세 속에서 인터넷비도 내줘야 되고 때로는 계단 청소비도 주인이 별도로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월세 플러스 관리비가 별도이기 때문에 그 관리비를 받아서 공용 전기비를 내가 납부하고, 그리고 인터넷비를 내가 납부하고, 그리고 계단 청소비를 납부하고도 조금씩 더 남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방 하나의 관리비가 보통 7만 원에서 10만 원 받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가는 거는 한 2만 원에서 많으면 3만 원밖에 안 나가는데 나머지는 뭡니까? 또 주인의 수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대전에는 보니까 그래도 천만다행인 게 월세에서 관리비를 별도로 받고 있더라. 그러면 실제적으로 월세는 오롯이 뭐다? 주인의 수입이고 그 대신 관리비를 많이 받고 있는 게 아니고 한 3만 원 정도 내외로 받고 있더라고요. 3만 원 가지고 내가 건물 기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든 지출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월세가 오롯이 나의 수익이 될 수 있다. 그게 굉장한 장점을 지니고 있는 게 요 물건입니다. 그러면 요 물건이면 과연 내가 얼마 정도의 돈을 갖고 있으면 투자를 할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가가 4억 3,600이고 매매 시세는 한 6억 정도 한답니다. 총 보증금은 여기가 보증금 300에 월세가 30만 원 하니까 15개면 보증금이 총 4,500. 그리고 월세는 450만 원. 그러면 입찰 비용은 최저가가 4억 3,600이니까 4억 3,600. 입찰 정액 금액은 1,000만 원 잡겠습니다, 제가. 이전 비용은 2% 잡으면 됩니다. 1.1%지만 우리가 취등록세 외에 부가적인 채권 할인 금액, 법무사비까지 합쳐서 넉넉 잡으면 6억 이하니까 2% 잡으면 돼요. 2%. 명도 비용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보면 다가구의 명도 비용은 많이 들어가봤자 100만 이상 절대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토탈해도. 그래서 이거는 명도 비용은 패스하는 걸 하고 대출 비율은 80%, 연간 이자율은 6%. 이렇게 잡았을 때 금액이 4억 3,600일 때는 이전 비용이 872만 원. 그래서 총 투자금은 4억 4,472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 대출은 3억 4,080만 원. 이자는 연 2,092만 원, 월이자는 170만 원. 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필요한 돈은 9,500이 있어야 이 물건을 내가 진입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내가 얼마 받습니까? 4,500을 받잖아요. 4,500을 받았을 때는 내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얼마다? 5천만 원 정도 된다. 그리고 순이자 월소득은 이자를 공제하고 270만 원 정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률은 64%가 되는 거예요. 64%. 그리고 시세 차익은 얼마 나온다? 1억 5천 정도 나온다. 근데 지금 요 갈마동 일대에는 금액을 우리가 한 70%에서 73% 선에서 지금 낙찰되고 있어요. 그러면 입찰가를 4억 3,600에서 한 4억 4천까지 요 정도 선에서 입찰을 보신다 그러면 거의 낙찰됩니다. 마지막 4억 4,200 입찰을 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한 달에 수익이 270만 원 정도 나오는 거예요. 월세 수익이. 실질적으로 내가 돈 들어가는 거는 5,200만 원. 내가 5,200만 원 투자해서
실제적인 한 달에 수익이 270만 원 정도 고정 수입이 나온다 그러면 수익률은 62%가 나오는 거예요. 62%. 어마무시한 거예요, 사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작은 돈이 하나 있다. 예를 들어서 1억 미만의 소액으로 만약에 다가구를 사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물건을 골라야 돼요. 무조건 방이 조금 많고 그래도 임대가 잘 빠지는 지역으로 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월세를 받으시면서 어떻게 보면 내 원금을 손 안 대고 이제 내 방에서 세입자들이 주는 월세로 내가 생활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은 여러분들한테 하나 있다 그러면 고정적으로 한 270만 원 정도 들어오고 근데 조금 모자린다 그러면 하나 더 하시면 수익은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이자율을 6% 잡았지만 지금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어제 저 아시는 분이 자설을 하셨는데 아파트를 낙찰받고 자설을 했는데 금리가 3.6%에 지금 자설했어요. 그리고 저번 주에 건설 건물을 공장이죠. 공장 건설 건물을 낙찰받고 자설을 하셨는데 4.4%에 자설했어요. 4.4%. 실질적으로 우리가 약 1년 전만 하더라도 공장 같은 경우에는 6% 이상에서 다 대출 이자가 나갔어요. 그리고 주택도 다들 5% 이상에 나갔는데 지금 금리가 급속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6% 잡았지만 얘도 결론은 계속 떨어질 것이다. 이 금리가 4%만 된다 그러면 33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이 60만 원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60만 원. 그래서 지금처럼 금리가 조금 더 높을 때는 이런 것처럼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수익형 물건을 하시고 금리가 떨어지면 수익률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금리가 좀 비싸더라도 최대한 대출 많이 받았다가 금리가 떨어지면 이렇게 나는 아무리 일을 안 했는데 한 달에 60만 원이라는 수익이 더 발생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금리가 떨어진다 그러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 금리가 쉽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즘처럼 금리가 비쌀 때는 이런 수익형 물건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는 이 수익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수익 금액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물건의 가치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당연히 올라가죠. 지금은 금리가 비싸니까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수익형 물건에 대해서. 그런데 금리가 지금처럼 급속도로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 수익 금액이 틀려지잖아. 똑같은 금액을 투자하더라도. 그러면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지금은 금리가 비쌀 때는 이렇게 수익형 물건으로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머니가 두둑해질 겁니다. 알았죠? 그래하고 어이구 오늘 뭐 100명이 더 들어왔다. 폴로님 신건인데 아직 날짜가 많이 남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저처럼 신건 나올 때부터 계속 관심 있게 보시다가 남들보다 한 발짝 빨리 임장을 다녀오셔야 여러분들이 명확한 조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오케이. 어찌됐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수익률표를 내가 오픈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저희 교육생들만 보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방송 때 이용하려고 잠시 가지고 나왔는데 이런 거는 저희 교육생들만 볼 수 있게끔 해놨으니까 그거는 조금 양해해 주시고 내일은 여러분들이 서울에 거주하시면서 지방에 다가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내일은 실질적으로 지방 다가구를 갖고 계신 분한테 제가 통화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우리가 이거 대출 받으면 신탁대출로 받는데 신탁대출 받았을 때 임대 빼는데 문제 없는지 그 지역의 중개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반응은 어떤지 실질적으로 대출은 진짜 80% 이상이 나오는지 월세는 꼬박꼬박 잘 들어오는지 때로는 건물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백날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지방에 다가구를 얼마 전에 낙찰받고 지금 월세 세팅을 이것도 중요하다 그렇죠? 월세 세팅하는데 기간이 얼마 걸렸는지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을 제가 지금 저희 교육생 중에 낙찰받고 건물을 보유하면서 운영하시는 분한테 직접 통화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한 사항을 제가 그분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댓글에도 궁금한 사항을 적어주신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그분한테 제가 질문하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해결할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수업이 있어서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내일은
이렇게 해서 진행하려고 하니까 내일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드낙찰TV의 김현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